네, 진사로입니다. 48회 한능건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생물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가, 우암, 주요 활동을 보시면 효종과 함께 북벌을 주장함, 그 다음에 예속 논쟁에서 허목과 대립함, 그 다음에 서인이 분열하면서 노론의 영수로 활약함이라고 돼 있어요.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벌을 주장했다라는 거랑 노론의 영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저는 이분의 호를 보고 바로 알았지만 뭐 그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북벌 주장했고 노론의 영수였다,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분은 우암 송시열 학자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특히 이제 북벌을 주장했다라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노론의 영수로, 이제 서인의 영수라고도 해요. 노론의 영수였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 관련된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은 기축봉사. 이제 이게 그 명나라와의 의리를 강조한 글이에요. 요 글을 올렸다라는 것도 송시열 학자에 대한 키워드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 1번에 있는 요 연암 박지원, 이분은 뭐 열하일기,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나라 갔다 와서 열하일기 쓰셨고, 뭐 화생전이나 양반전, 호질, 이거 다 쓰자니 많네요. 화생전, 양반전, 호질 같은 요런 작품을 써서 이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많이 이렇게 좀 드러내는 작품들을 쓰셨다, 이런 게 있고, 뭐 좀 어렵게 나오면은 정조 시기에 문체 반정하고 관련이 되는 인물이다, 이 정도도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정몽주, 이분은 이제 뭐 신진 4대부죠. 신진 4대부. 뭐 개혁파, 온건파로 나눠보자면 당연히 온건파 4대부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그대로 둔 채로 개혁을 추진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그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정몽주 학자의 학문 후예들이, 요 후예들이 살인이 됩니다. 살인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돼요. 조선 성종시대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있는 최재공 선생님, 이분은 영조 정조 시대에, 영조 정조 시대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영의정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학식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 붕당이 남인이에요. 남인. 이제 뭐 요 정도만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남인으로서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로 대단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정쟁 이후로 남인들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계에 진출한 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 최재공 선생님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기관으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다라는 거고,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수원화성을 축조했다. 이게 정약용 선생이 한 일이다 그랬죠. 유득공, 박제가와 같은 서울 출신의 인재들이 검소관으로 등용됐다라는 것까지 여기는 바로 규장각입니다. 학문 연구기관이에요. 자, 정조 때 만들어진 요 규장각, 특히 이제 여기에서부터 규장각 주관해가지고 초계 문신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중요한 내용들 다 나왔으니까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이것도 일일이 쓰자면 한도 끝도 없죠. 대사성 이하, 죄주나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었고, 죄주, 직강, 이런 관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균관의 학생, 즉 유생들은 일단은 그 생원이나 진사시에 합격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초시라고 부르는데, 그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에 한해서만 여기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식당에다가 출첵을 하는데 그 출석 체크를 300번 이상을 찍어야 그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집현전의 경우에는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학문 연구 기관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단한 학자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그 단종 포기 운동과 관련해서 사육신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신숙주 같이 이제 계유정난의 공신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홍문관은 이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하기, 이제 집현전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성종 때의 기관이고, 이제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로 꼽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3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이 당백전일세. 엽전 한 입에 100배에 해당한다는데 실제 가치는 훨씬 못 미치네. 그러니까 이게 당백전이 되는 게 일당백이 그 당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당백전 남발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백전을 발행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관련된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번이죠. 경복궁 중건공사에 동원되는 농민,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의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 요거는 이제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시대.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1920년대 후반입니다.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죠. 무단통치 시기라고 보죠. 자, 이렇게 되고요. 34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강화도주약 체결, 조선총독부 설치, 을사늑약 체결입니다. 이건 뭐 연도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흐름으로도 금방 나오죠. 이 강화도주약이라는 게 일본과의 처음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근대의 시작, 문호 개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 체결은 이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이런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 체결을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권이 이제 계속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 일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한일 병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다는 거라서 이게 이제 가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다, 나, 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인데요. 연도로 보자면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을사늑약은 1905년,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건 1910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뭐 여담이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올해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05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60갑자 상으로 올해도 역시 을사년이 되는 거죠. 60년마다 한 번씩 똑같은 그 갑자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을사사화,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을사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35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주제인데,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은 밀린 봉급을 겨와 모래가 섞인 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분노하여 난을 일으켰고 일부 백성들이 합사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바로 나와야죠.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을 일으킨 군인들의 난이라는 뜻이죠. 1882년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물어봤어요. 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부 쪽에서의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일단은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통립기무화문을 없애고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는 정책들을 취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민씨 세력을 위시한 당시의 집권자들은 청나라에다가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저 이모군란 좀 진압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답답해요. 그 이모군란 일어났으면 그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제 뭐 월급을 그럼 제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약속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청나라에다 바로 SOS, 쟤네 좀 잡아줘요 제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의 군인들이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하여튼 그쪽에다가 이제 청나라의 그 대포를 세워놓고 이 이모군란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미아리 이 지역으로다가 포를 그냥 빠바방 쏴버려요. 그래가지고 군란을 진압을 하는데, 이제 이 군란 과정에서 뭐 별기군 교관이었던 일본인이 죽기도 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일본과는 이제 배상의 필요도 있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공사관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재물포 조약을 맺게 돼요. 이건 이제 일본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청나라는, 우리가 군란을 진압해줬다. 그러면 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체결된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랑 맺었고, 한편으로 이제 청나라하고는 또 청나라가 군사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막아줬으니까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사람 2명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멜렌도르프 외교 고문으로 들어와요. 멜렌도르프하고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 부대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도 이 이모군란 이후에 내정 간섭 심화랑 관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 사람들은 자기네 권력 하나를 이제 잃어버릴까봐 뭐 청나라에다 군사 지원 요청하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얘기해도 사실은 열받는 포인트가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이 이제 강화도랑 영종도를 침략한 사건이에요. 통리 기무하문이 설치된 거는 이모군란이 있기 2년 전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의 기구, 개화 정책 추진, 이 정도만 쓸게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이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경부선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네요. 한창 농사일로 바쁜 시기에 마을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 고된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경부선 철도 건설을 서둘렀다. 이게 특히 러시아와 전쟁 때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대요. 1900년대 초 정도로 보면 될라나요? 그냥 1900년대로 쓸게요. 이제 뭐 이게 러일 전쟁이 끝나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 게 1905년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1900년대에는 특히나 일제의 이권 침탈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애국개몽 운동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뭐 실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보안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회 회원. 이게 이 러일 전쟁 시기에 맞물려서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인, 훈련도감의 창설은 선조 시기, 특히 임진왜란 중에 창설이 됐어요. 자,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1930년대 중반 이후. 저 황국신민 서사의 암송은 민족말살 통치의 일환이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독립운동가는 192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치안유지법이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니 우리 동포 2천만이 오늘날 맞이한 행복이다. 여러 사람 의견으로 가를 조직하여 옛 영문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 세우고 옛 모화관을 고쳐 독립관이라 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독립국이 됐다, 독립문을 세웠다,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게
그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국이 됐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이 독립협회 하면 독립문, 독립신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립협회는 189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단체인데 그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권 침탈을 규탄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관민공동회를 열게 되고 헌의 6조를 채택해서 고종에게 올려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중추원의 관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이제 고종은 의회 설립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이제 고종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은 있죠. 2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형평운동을 전개한 거는 이제 조선형평사. 근데 이 단체 조선형평사보다는 이 형평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백정들에 대한 신분해방운동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요 이제 창설한 거는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면 돼요. 1940년대 충칭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신 다음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큰사전 편찬의 추진,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38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가의 넋을 기리는 일본인들 해가지고 일본 미야기현 다이린 사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가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라는 데서 이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예요.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와 있다시피 이토 히로부미 처단, 또 하나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2번이에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라는 거죠.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기억해 두시면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일본인들도 이렇게 이제 추모를 하는 비석까지 세워놓고 이게 이제 추모 법회를 열고 있다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 안중근 의사께서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감옥에 있던 교도관 간수 이 이름은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감옥에 그 담당하던 그 교도관이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다. 거의 스승님처럼 생각하고 모셨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감옥에서도 본인의 그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끝까지 계셨구나라는 그런 숭고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약간은 여담인데 요 리순 감옥 하면은 요 두 분이 계세요. 안중근 의사께서 여기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민족주의 역사학자분이시죠. 이 두 분이 전부 다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뭐 요건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가를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박열 등과 함께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서 생을 마감했다. 이 박열 의사의 아마 부인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냥 아셔야 되는 이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 3.1운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1운동에 그 영향을 준 그러니까 3.1운동의 원인이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이거 미국 대통령 윌슨이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여기서 이제 3.1운동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우리나라의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인들이 많이 계셨던 만주나 연해주, 미국 여기로 다 확산이 됩니다. 하와이든 뭐 미국 본토든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 3.1운동의 영향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됐다.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 친일파 양성 막 이건데 어쨌든 이른바 문화 통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찾으면 나와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시위가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순종 인산일에 일어났다. 요거는 그 60 만세운동이죠.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에 있었습니다. 자,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았다. 요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 정도를 꼽을 수가 있죠.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요건 이제 을미의병 정도입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라고 나와 있죠. 자, 이분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워낙 간단하니까 손기정 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옹은 할아버지니까 손기정 선생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승용 이분도 이제 마라토너이세요. 같은 시기에 마라톤 같이 뛰어가지고 동메달 따신 분입니다. 자, 손기정 선생님은 금메달 따셨고, 자, 그 다음에 나운규 선생님, 이분은 이제 영화 아리랑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을 이제 그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 각본, 감독, 주연까지 이 나운규 선생님께서 맡으셨는데, 당시에 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안창남 선생님, 이분은 그 우리 한인 최초의 한인 비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사.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